안녕하세요. 안산 감골 도서관 책 안 보고 뭐하니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 장난 아니죠? 도서관에서 책 이야기를 하는 건 장난 아닙니다. 그렇다고 끄시면 안 됩니다. 저는 EBS 입시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도 책 읽는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의에서도 계속 책을 읽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학을 보낸 학생들 가운데서는 이런 독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도해서 대학을 보낸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질문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선생님,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대단히 유명한 책들을 들고 저에게 나타납니다. 선생님, 이 정도 책 베스트셀러 이런 거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상위권 대학, 좋은 대학에서 발표한 스테디셀러라고 이야기하는 책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엄청 어려운 책들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거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는요 대단히 많이 뭐라 해요.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이야기를 해보면 베스트셀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서 많은 사람이 읽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사서 읽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흥미 내지는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책의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 이 책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다수의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건 책의 수준이 엄청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책은 잘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의미 있는 책은 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스테디셀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대체로 다 어려운 책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 읽는 건 정말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책들인데, 그런 어려운 책들은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그 책을 읽었다? 쉽지 않을걸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너무 쉬운 책, 너무 어려운 책,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자꾸 이 문제가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빤한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읽고 싶은 책을 읽으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읽고 싶은 책을 읽을 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독서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대학교 자소서 4번은요 자기 인생 책 3권을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읽었던 책 가운데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을 적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지원자들이 다 적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전체 책 종류를 보니까 3권씩 적은 거예요. 대략 한 14,000권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요, 14,000권 가운데에서 9,000권 정도는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한 명만 읽은 책이에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남들이 읽는 책을 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의 15,000권 정도 되는 책들 가운데서 9,000권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 한 명만 읽은 책이에요. 이거 진짜 대단한 책이거든요. 그럼 다시 질문이요, 어떤 책이 그 많은 학생들, 그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 읽은 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뭘까요? 그 학생이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영역에 해당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괜히 막 두꺼운 책, 어려운 책,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있어 보이는 책,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정말 장난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책이 아니라 나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책.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책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책 읽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꼬꼬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꼬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만화님 좀 더 웃기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꼬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꼬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그냥 말만 들어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어떤 책으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을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하나의 질문만 고르시면 돼요. 그 질문 가운데에서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 다음 책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해요. 도서관 내지는 서점을 좀 자주 가세요. 학생들과 함께. 초등학생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이 무조건 책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 고른 책들을 사주고 아니면 같이 읽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어쨌든 그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책을 읽고 뭘 느꼈니?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빠가 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거 알겠던데 너는 뭐? 어떤 거 느꼈어?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런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 책을 학생한테 찾아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책에서 그 다음 책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고리는 뭐냐면 지식의 연결 고리가 됩니다.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새로운 지식을 다음 지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리를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스테디셀러가 나한테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 스테디셀러는 그 고리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중학생들은 사실 진로를 거의 결정짓는 독서가 중학생 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등학생들은 이 독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요. 그 지적 호기심을 확산시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한 내용, 내가 읽었던 책,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전부 다 학생부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된다면 이건 최고의 학생부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건 지적 성취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지적 성취를 만들어낸 학생은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학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독서 라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에 하나의 독서 라인 내지는 2-3개 정도의 독서 라인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이 학생은 웬만해서는 1단계를 통과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책을 읽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학생이 대단히 어려운 책을 갑자기 읽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갑자기 읽은 책은 앞뒤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정될 수가 없는 책이죠. 제대로 읽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어떤 독서 라인을 짜고 이 책을 읽어가기 시작한다면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독서란만 보더라도 이 학생이 어떤 지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만 더 해준다면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흔히 말하는 지대 넘얏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다면 그 책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역 가운데서 내가 좀 관심이 있는 영역을 파고드는 형태의 독서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책들을 읽어가다가 철학이 좀 궁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시면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생텍쥐베리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대지, 우리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 있잖아요. 생텍쥐베리 생각하면 어린 왕자 이렇게 생각하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책들
대단히 괜찮은 책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은 어린 왕자를 능가하는 최고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갈등, 사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철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 지적인 역량을 확산시켜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 글을 읽는 입학사정관, 대학 교수들이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한 학생이다, 역량을 갖춘 학생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독서를 통해서 나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책을 읽느냐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의 농도라고 하는 말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60년, 똑같은 80년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얼만큼 더 시간의 농도를 짙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폭이 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지금 조금 더 나은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의 시간의 농도를 최대한 짙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산 감골 도서관 책 안 보고 뭐하니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화이팅!